네, 그래 이제 거리를 다닐 때 물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저거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요즘에 제 머리도 좀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건강 물어봤더니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이렇게 수단을 잘 지켜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날씨도 좋아지니까 여러분 꼭 물 한 병 들고 다니셔야 혈액순환 잘 되고 건강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네. 척추질환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이 미세혈관에 잘게 잘 돼야 이것도 이 염증도 안 생기고 그렇죠.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데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협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676-011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산 가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날씨 맞아요. 좋으니까 연휴 때도 좀 많이 가실 것 같거든요. 저도 예. 내일 갈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북한산 들렸다가 네. 또 밑으로 내려서 가는데 저도 허리 불편이 안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어요. 이게 2, 3일 또 네.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열심히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기 요즘에 중장년층들 이제 나이 먹으면 전부 산을 가더라고요. 산에 가면 20대, 30대는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아이씨, 나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아직 마음은 20대인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갔다 오시고 2, 3일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잘해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봄철이라서 이제 산 오르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예. 날씨가 풀려가지고 산에 오르시는 것은 좋지만 사실 몸 상태는 아직은 풀리지 않아 있죠. 보통 이제 인대나 근육 같은 경우에 산에 오르시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평지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산을 오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허리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오르막대보다는 내리막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스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전화 연결 네. 됐다고 하죠? 전화 연결하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저 원장님이세요? 아,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동엽 원장입니다. 전화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버님? 예, 척추, 한 30년 전에, 예. 척추의 4번, 4번째 척추뼈가 예. 약간 옆으로 붙었어요. 예. 약간 침대 쪽에 모서리에 약간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약간 부딪혀가지고, 예. 4번 척추뼈가 약간 옆으로 붙였거든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병원에 약간 입원했다가 예. 그때만 해도 30년 전에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수술을 안 했고 예. 안 하고 그냥 조금 나아가지고 예. 퇴원했어요. 예. 퇴원하고 그동안에 쭉 지나왔는데 예. 한 30년 됐는데 요새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가. 허리만 아프십니까? 아니면 엉치나 다리까지 아프세요? 엄지 다리 끝까지 다 아프죠. 거기 다리가 또 차고. 어느 쪽 다리이세요, 아버님? 왼쪽, 오른쪽? 예. 양쪽 다 그래요. 왼쪽이 좀 더 아프고. 예. 올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77이에요. 아유, 건강하시군요. 근데 예전에 30년 전에 허리 다친 것도 문제지만 양쪽 다리가 다 저리시고 당기시는 거는 허리에서 뭔가 신경이 눌려 있는 건데요. MRI나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버님? 아니요, 그거 한 번도 안 찍었어요. 혹시 오래 서 있거나 걸으실 때 다리가 저리세요? 가만히 있어도 저리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저리세요? 예,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예. 어떤 때는 잠자는데 지장이 올 정도로 자꾸 저리고, 또 저리면서도 발이라고 차고 시리요. 차고 시리다. 아버님 보통 척추에 이제 아버님 연세가 이제 거의 80,
정도 되셨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협착증은 있지만 예전에 과거에 척추가 다친 병력도 있고 가만히 계실 때도 시리고 저릴 정도로 다리 증상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엑스레이만 찍으시면 안 되고 CT나 MRI 사실 요즘에는 CT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서 전문의랑 상의해서 CT를 한번 찍어보시고 가능하시면 신경을 보는 MRI를 찍어서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그 신경이 막힌 데를 확인한 다음에 이 방송을 잘 보시면 MRI하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버님. 예, MRI하고 CT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CT보다 MRI가 훨씬 더 정확한 검사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화면에 MRI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경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어디가 막힌 지금 화면에 방송 중입니까? 예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방송이요? 난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방송 한다 그러다가 방송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저희 아버님 전화를 끊으시고요. 저희 스태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으셔서 지금 저희 채널 번호를 지역마다 틀리니까 물어보셔서 그걸 틀어놓으시면 오늘 아버님이 듣고자 하는 내용들 저희가 자세히 상세하게 아버님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가 몇 번인가 가르쳐줄. 네네, 전화 끊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어르신들도 MRI가 뭔지 CT가 뭔지 잘 글쎄 모르시거든요.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MRI 상에서 신경이 막혀 있으면 다리가 시리고 굉장히 그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그냥 휴식이나 물리치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증상 같으세요. 아까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서 다리 쪽으로 신경이 잘 열리게 해서 보행이 잘 되고 시리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좀 내용 살펴볼까요? 예.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허리 통증 그 치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버님도. 네. 사실 이제 대개는 뭐 진통제 치료나 보존적 치료가 되죠. 허리나 엉치나 다리가 아프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 주사치료로 대부분은 되지만 사실 2,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2단계나 3단계로 넘어가는데 척추질환 같은 경우에 저도 외과 의사지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전체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95% 정도에서는 2단계 치료인 이런 꼬리뼈 치료라든지 신경 유착 박리술 또는 요즘에 이제 내시경 치료 오늘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근본적으로 칼을 대지 않고 신경 통로를 열어서 예전에는 반드시 수술을 했던 경우도 지금은 신경 통로를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신경이 떡이 돼가지고 늘러붙어 있으면 아까 어르신처럼 신경이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보행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꼬리뼈로 올라가서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을 유착박리술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오른쪽 그림처럼 이 신경관 안에 직접 들어와서 가운데 이렇게 살색으로 터진 디스크를 보고 양쪽에 하얗게 되는 신경 사이에 디스크를 녹여주는 내시경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 치료 대상을 허리 디스크인 환자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화 주신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주로는 협착증, 그러니까 아이고 내 다리야 오래 못 걸으시고 다리가 저리고 시린 또는 이제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만성적인 허리 통증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오늘 설명드리는 비수술 치료가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비수술 치료는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라든지 절개하지 않는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흉터가 없으니까 수혈이라든지 또는 통증이 없고 근육을 열고 닫는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적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이나 당뇨, 혈압 환자들도 만성 질환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큰 네.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스태프들은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전화 상담하셨던 그 할아버님 꼭 다시 전화를 주셔서 저희 채널 위치 어딘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한 분의 우리 시청자도 저희는 이렇게 버릴 수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자꾸 갈수록 수술은 안 하고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들이 이제 의료계에 개발이 되는데 척추가 자꾸 나이 먹으면 눌리고 이렇게 눌리고 저렇게 눌리고 뼈뿐이 아니라 거의 신경, 근육, 뭐 살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 나이 먹어보세요. 자꾸 눌려 이렇게 키도 좀 줄어들고. 그럼 거기가 이렇게 눌려갖고 막 아픈데 아프죠. 그거를 이게 유착됐다는 그걸 이렇게 박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늘리는 네. 방법. 네네. 바로 오늘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어떤 예. 건가요? 그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신경은 상당히 그 중요한 조직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경이 한번 망가지면 우리가 중풍 환자 중풍 생기면 회복이 잘 안 되듯이 네. 신경을 손상된 우리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연예인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되는데 이 반신마비라든지 하반신마비 또는 마비가 아니더라도 보행이 안 돼서 걸음걸이가 안 되는 경우에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동굴같이 이렇게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심장 혈관이 막히듯이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병, 심근경색이 오듯이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그를 제가 모식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인데 이거를 어떤 이 특수한 카테터가 신경 주변의 유착이나 염증을 뜯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통로를 뻥 뚫어주면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 신경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지 이 근처에다가 진통제나 마취제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신경 근처에 늘러붙어 있는 그래서 즉 신경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요. 아. 네네. 이 신경 근처에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 관절이 손상이 오면 이제 안 좋은 자세라든지 노화가 돼서 예. 쌓이게 되고 찌꺼기가 떡이 돼서 계속 씻겨 나가지 않고 신경 통로 안에 신경이나 척추관을 늘러 붙입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하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막으셔야 되는 게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게 되면 더 이상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술이나 시술하는 거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 저 대목에서 저 화면 그냥 놔두시고, 저기 끝부분에 만성허리 통증 있잖아요? 예. 네. 저게 꼭 그 디스크가 눌러있는 바로 그 부분에 어떤 그 이제 근육이나 뭐 살이나 그런 거, 혈관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주변까지도, 예를 들어 천장관절이라든가 뒤에 네. 그 관절이라든가 예. 이 엉덩이 그 뒤쪽에 그 파상돼서, 거기도 저렇게 만성허리 통증, 염증과 붓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신경 통로 아주 중요한 조직이 막혀버리면 그 근처가 다 염증 반응이 생기고 네. 늘러붙는데 네. 사실 만성적으로 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성적으로 통증이 유발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허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허리 뒤쪽이라든지 엉덩이 쪽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관절 증상도 생기게 되고 앉아있기 힘들고 특히 쪼그려 앉아서 일어날 때라든지 네. 모닝 백페인 특히 아침에 굉장히 아프시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 계속 마모가 돼서 부딪히기 때문에 후관절 증후군 같이 아주 심각한 만성허리 통증으로 돼서 네.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이 안 되게 되면 수명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을 위해서는 만성화 되기 전에 차단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신경유착 박리술 지금 설명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술 어떻게 하는지 좀 과정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문서 여기 들을까요? 예, 사실 이제 신경유착 박리술을 이제 수술방 안에서 네. 환자들한테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네. 그 치료를 하면서 환자랑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지금 제가 이제 환자의 꼬리뼈 부분에 국소 마취만을 하는 거예요. 아. 꼬리뼈는 척추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데요. 네. 저런 간단한 카테터를 통해서 특수한 장치를 가지고 장치 화면 안에서 보면서 환자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 화면은 저는 손의 조작을 통해서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환자랑 대화를 하면서 평소에 생기는 증상을 물어봅니다. 예. 환자가 왼쪽 다리가 평소에 아팠습니다라며 하면 그 증상을 찾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 신경 통로 자체를 열어주는 그런 방법들이 유착 박리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좀 저희 케이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보실까요? 예. 네. 아까 이제 어르신도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MRI입니다. MRI 화면인데요. 네네. 이분은 이제 57세 남성이셨고 MRI 빨간색 원 안에 보시게 되면 이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볼록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대개는 통증 주사를 맞고 여러 번 맞았지만 계속 아프게 되고 스테로이드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실 여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찾아오셨을 때 처음에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셨을 때는 양쪽 무릎과 종아리 쪽으로 이 발 쪽으로 파랗게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을 했고요. 하기 전에는 이렇게 파랗게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자율신경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엉치나 허리 쪽, 다리 쪽으로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증상 개선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주사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에 노출이 안 되고 한두 번 정도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피순환이 잘 되는 효과를 얻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또 볼까요? 다음 사례를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사실 요즘에는 좀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나 20대에서도 디스크가 많이 생기는데요. 네, 많더라고요. 예, 33세 이분이시 이제 미용사셨어요. 미용사. 아. 그래서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많이 허리를 좀 숙이고 구부리게 되는데 1년 전부터는 일을 못할 정도로 엉덩이나 종아리 통증이 심하셨어요. 네. 이분 MRI를 보게 되면 디스크가 볼록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에요. 연령상. 네. 그리고 미혼이시었고 엉치나 허벅지, 특히 종아리 하이힐을 신고 일을 하시고 미용 일을 하시면 네. 굉장히 오래 서 있기가 힘드셨어요. 네. 이런 경우에 사실 한 1년 동안 이 주사 치료나 동네 병의원을 많이 찾으셔서 물리 치료를 하시고 사우나도 많이 하시고 마사지도 많이 하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어중간한데 이런 경우에서도 유착박리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엉덩이 쪽에서부터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풀어줬더니 이렇게 파랗게 보이면서 보라색으로 보였던 것들이 많이 따뜻해 보이죠. 네. 그래서 엉덩이나 종아리의 통증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미용일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직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네. 운동하시고 일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경과가 좋았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연결이 아마 네, 돼 있는 전화 것 같은데요. 연결해볼게요. 전화번호 한번 고지 한번 네. 제가 해드리고 네. 받아보시겠어요? 네. 네. 자, 02-6676-0114번입니다. 02-6676-0114.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바로 밑에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요번에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치료를 했는데요. 네, 했는데, 그게, 치료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허리가 허전이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다리가 막 저리가고 이상하고, 예. 고쳐를 해서 그래 바로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게 여기 다리 쪽에 신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좋아지지도 않고. 그래갖고 내가 한 보름 전에 내가 일을 하러 갔는데 네. 예. 다리가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와가지고 지금 집에 쉬고 있거든요. 네. 양쪽 다리인가요, 아버님? 오른쪽 다리만 그랬습니다. 오른쪽만. 무슨 치료를 하셨습니까, 아버님? 신경 척추 협장증이라 해가지고 예. 그 주사치료. 신경 성형술이라 그러던가요? 예, 그런 예, 신경 성형술인가요? 그냥 신경 차단술인가요? 신경 성형술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허리에 주사만 맞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 주사를 맞는 게 아니고. 꼬리뼈를 이렇게 살짝 구멍을 내서 긴 뭐 철사 같은 걸 쭉 집어넣나요? 예, 철사가 되어가지고 예, 신경 성형술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 53세요. 53세. 53세 남성이 오른쪽 다리가 아프셨는데 신경 성형술이나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되셨는데 오른쪽 다리가 계속 아프신 거는 아직은 조금 신경이 덜 풀린 것 같거든요. 다리가 저리시다는 얘기는 신경이 안 풀렸다는 얘기인데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가 더 아프세요, 아버님? 예, 지금 허리도 지금 막 저리고 아프고 네네. 다리가 지금 신경이 거의 뭐쪽 마비 상태처럼 해가지고 이게 저는 감각이 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막 풀썩 예, 넘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오른쪽 다리가? 힘은 빠지진 않는데 내가 이 만졌을 때 예. 옆에 다리 쪽에가 예. 이 감각이 잘 없어요. 감각이 떨어지시는군요. 예. 그 MRI 찍고 검사를 하셨을 때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협착증이라 그러셨습니까? 협착증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 기존에 이제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 실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신경 성형술 설명은 안 드리지만 신경 성형술을 했어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다음 단계 치료가 뭐 오늘 말씀드리는 유착박리술이라든지 또는 내시경 아니면 뭐 현미경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아버님. 사실 3개월 정도 되셨으면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신경치료를 조금 더 해보시고요. 다시 한 2, 3개월 지나서까지 계속 똑같은 증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시면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을 보면서 직접 신경 막혀 있는 데를 찾아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풀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아버님 발톱이 자라 들어가서 그 발톱을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찌르고 있을 때 발톱을 깎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남겨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신경이 건드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증상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그 남아있는 발톱을 이렇게 싹 잘라냈을 때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다리가 안 아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경 증상이 완전히 풀리면 다리가 안 아파야 됩니다. 허리는 조금 아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한 3, 4개월 정도 더 보시다가 다리가 계속 아프시다면 반드시 신경을 좀 푸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시니까 감각이 좀 떨어지시고 조금만 더 지나면 마비가 오실 수도 있는 정도 같으셔서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자, 주셔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3세면 저랑 동갑이신데 이거 한참 나이입니다. 빨리 치료하셔서 좀 세상을 좀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죠, 이분도? 아, 그럼요. 사실 요즘에 수술하지 않고서도 많이 풀고요. 또 시술이 정말 내시경까지 했는데도 도저히 안 풀리는 경우에 현미경이나 또 다른 내시경을 보고 근본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치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이. 뒤에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이 전화 주신 53세 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아버님. 금년 한 2월 달인가부터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2군데 가보고 또 한방병원에도 가보고 그런데 요 근련에요. 제가 인천인데 정형외과 누가 잘 본다 해가지고 그거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엑스레이를 양쪽으로 찍고 앞으로 뒤로 찍고 이렇게 하더니만 디스크가 2군데 있대요. 아버님. 그래서 약을 처방해가지고 약을 지어 먹는데 막 사방이 다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가렵다니까 원래 가려운 거라고. 약진 부작용이 생기셨군요. 그래서 2번째 갔거든요. 2번째 가서 그랬어요. 막 가렵고 이렇다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아니, 한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양약이었습니까? 양약이에요, 양약. 아니, 양약이 허리 치료하는 약인데 가렵는 게 정상이라는. 정상은 아니고요. 대개는 안 생기는데 조금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네요. 머리도 가렵고요. 막 사방 다 끓었어요. 막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님? 그래가지고요. 가서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덜 가려운 거 약을 찍어준 처방해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덜 가렵긴 들어가는데 가려가지고 안 가버렸어요. 자, 아버님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가렵다는 거는 특정 약물에 알러지가 그렇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허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65세 이상은 좀 DC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은 안 된대요. 네, 아버님. 처음에는 막 38,000원 받고 그다음에 28,000원 받고 그다음 또 19,000원 받고 또 2만 원 받고. 아버님, 좋습니다. 돈의 D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약물에 잠깐 알러지가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리의 증상이 좀 어떻고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질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리치료도 받았거든요. 네네, 아버님. 물리치료 세 번 가서 3번 받았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금 안 갔거든요. 지금 증상이 허리만 아프세요? 다리가 저리세요? 다리는 저린 줄 별로 몰라요. 혹시 엉덩이 통증은 있으세요, 아버님? 엉덩이 쪽이가 더
엉덩이 쪽이 왔죠. 허리 중앙보다 엉덩이 쪽이 더 아파요. 양쪽 다 그러세요? 양쪽이 안 그리고 허리는 조금 덜 아픈데 엉덩이 쪽이 더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달 되셨네요, 벌써? 예, 한 1월달부터 2월달부터 더 심했으니까. 그러시면 병원에 제 생각에는 가보고 이래서 안 돼가지고 아, 지금도 그 약은 안 먹고 그냥 조심만 해가지고 조심만 네. 하고 있거든요. 오래 네, 서 네, 쉬면 알겠습니다. 오래 서 쉬면 허리가 아파요. 자, 병원에서 무슨 질병 이름이 뭐라 그러던가요?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디스크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군데 디스크가 진단이 좀 의심스럽게 됐는데 몇 달이 끓으셨다면 몇 달을까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된 거고 그냥 조심한 건 당연하지만 약만 쓰지 마시고 이 허리 통증이 엉치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가능하시면 CT나 또는 MRI를 한번 허리나 또는 고관절 증상을 감별을 지금 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병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신 것 같아서 네.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병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가 인식을 하고 진단을 정확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기엔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신 것 같으시죠? 예, 그게 방사통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게 엉치까지 그런 것 아프신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정형외과보다는 이제 물론 거기도 잘 아시지만 요즘에 신경외과 허리 전문 병원들이 그 지역마다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데를 좀 다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치료법 살펴볼게요. 이번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좀 알려주시죠. 예. 어떤 치료법인가요? 내시경 치료는 그 위나 장에 내시경이 들어가듯이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통로 안으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이 3mm 정도 돼가 제가 지금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요게 확대를 해보면 3mm 정도 되는데요. 위에는 내시경 장치가 달려있고 밑에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로 병변 부위, 즉 디스크라든지 유착 염증을 직접 보면서 네. 하기 때문에 예. 진단도 되고 치료가 되는 건데 그래서 수술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제가 직접 한번 보기 조금 시청자 여러분 보기 어렵겠지만 요거를 보십시오. 제일 왼쪽 화면이 이 노란 점선이 디스크가 터져 나오고 예. 양쪽 하얀 게 이제 신경 겨드랑이에서 디스크가 터져 그냥 나오는 보면 거죠.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게 설명을 살인지 들으니까. 뼈인지. 예, 이게 아, 이 동그란 게 네. 내시경 화면인데요. 예. 양쪽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이에요. 아. 그래서 신경 겨드랑이로 저 화면 안쪽에서부터 디스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 겨드랑이 통로를 막고 있는데 레이저를 이 디스크 안쪽으로 장착을 하고 점점 녹여주면 점점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뻥 뚫리게 돼요. 아, 검하게 뻥 뚫려서 검은색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굴처럼 뻥 뚫리게 되죠. 그래서 네. 꽉 막고 있던 살색 디스크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원래 디스크 크기로 감소가 되고 신경 통로가 완전히 열리게 돼서 양쪽 신경 겨드랑이가 디스크가 길이 뻥 뚫리게 되죠. 네. 즉, 뚫린 거 저희가 동영상 준비한 게 있어요. 예,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병원 선생님께서 환자랑 대화를 하고 있고 꼬리뼈에 국소 마취를 해서 저게 가느다란 초록색 등이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레이저 장치인데요. 3mm 정도 되는 굵기의 카테터를 꼬리뼈 안쪽으로 집어들어서 척추관 내시경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 평소에 왼쪽 증상이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네. 예, 저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 들어가게 되고요. 환자랑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 증상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저 화면이 내시경이고요. 그래서 내시경 저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면서 병변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초록색 등이 저게 레이저예요. 네. 저것을 저 화면 안쪽 디스크 안쪽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니까 초록색이 안 보이게 되고 레이저를 지금 쏘고 있는데요. 점점 저 화면 안쪽으로 디스크가 쪼그라드는 것이 보일 거예요. 기포가 생기면서 잘 보세요. 저 화면 안쪽으로 점점 지금 쏘고 있는 중이죠. 예, 예. 조금씩 뭐가 기포- 없어지네요, 예, 저게. 네. 쪼그라 화면 안쪽으로 기포가 생기면서 레이저 열을 가했더니 디스크 터져 나온 게 쭉 가라앉게 되고 아, 예. 신경이 열리게 되는 저것이 바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네. 저렇게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저거를 좀 신기하네요. 녹이면 레이저로 녹이면은 뭐 이렇게 기존의 그 디스크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다른 또 다시 좀 이렇게 다른 또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저 레이저는 그냥
신경에다가 갖다 이렇게 지져도 신경 손상이 안 될 정도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레이저도 있고 방사선으로 퍼지는 것도 있는데요. 완전히 안전한 야그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그 예. 위험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 디스크 안에다가 장착을 안 하고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신경 안쪽으로 계속 일부러 그 신경을 손상을 주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성에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뭔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꼬리뼈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고령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제 마취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전신 마취 위험성이 없고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흉터라든지 또는 수혈에 문제가 없는 면도 있고 통증 시술하면서 약간 뻐근한 정도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크게 있지 않고 시술은 보통 15분에서 한 30분 얘기하는데 30분 내외의 안쪽으로 조금 병변이 넓은 분들 지금 아까 방금 전화 주셨던 디스크가 2군데 3군데 있는 분들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빠르게 되고 고령이나 당뇨, 혈압 등의 만성 질환자한테 아주 좋은데요. 문제는 레이저 사용에 상당히 그 염증 제거하는 거 또는 신경에 큰 손상 없이 유착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지만 또 디스크나 인대의 사이즈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 효과가 있지만 숙련된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레이저 화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세트가 돼 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예가 좋은 치료 사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좀 잘 된 거 몇 개 모아봤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 전화 주셨던 아버님한테 좀 해당되실 것 같은데 77세 아버님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어르신은 70세 정도 되셨고 MRI를 가운데 찍어봤더니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2군데가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 마이엘로 MRI라고 신경 줄기를 직접 보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예. 쭉 내려오다 가래떡 썰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져 보이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2군데가 신경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와, 네. 저도 이제 어떻게 사셨을까? 저 수술을 보통 저것만 보면 수술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 네. 이 정도 되면 저도 외과 의사니까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탁 사진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요즘 고령이시고. 70세 정도면 아주 고령은 아니시지만 고령에 속하시고 또 혈압이 있으시고 이분 역시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나 위험 또 주변에서 수술하시고 실패한 분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네. 도저히 원치 않으셨고요. 사실 오래전부터 종아리가 심했는데 제가 보니까 마비가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 마비가 있으면 반드시 수술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네네. 내시경으로 요 2군데 지금 여기가 2군데 아닙니까? 꼬리뼈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막혀 있는 2군데를 열어줬어요. 예. 열어줬더니 시술 전에는 이렇게 양쪽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아예 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리고 저리고 땡기고 보행이 안 됐는데 발가락 끝까지 보이시죠? 네. 시술하고 났더니 예. 증상 완화가 엄청나게 많이 되셨어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70세 노인이시지만 디스크나 인대가 말랑말랑하셨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레이저 처치를 했을 때 잘 쪼그라들죠.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딱딱한 조직이면 잘 안 쪼그라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보였지만 말랑말랑한 디스크였고 협착이 잘 풀려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면 아주 이런 치료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다음 하나 더 사례 있죠. 해볼까요? 네. 어머님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70세시네요. 예, 네. 이분도 어머님 70세인데 잘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디스크가 터져서 여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톡 터졌어요. 예. 네. 그래서 4번, 5번 디스크가 톡 터져서 터진 디스크 알갱이가 보이거든요. 이러면 좌측 다리가 아프시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도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했어요. 네. 누워서 다리를 들면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이분 MRI를 보시면 시술 전에는 여기 콩알 보이시죠? 네네. 여기 포도송이처럼 왼쪽으로 꽉 막혀 있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를 꼬리뼈로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지지니까 시술한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급성으로 터지는 경우에는 금방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도 마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말끔하게 증상이 해소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사례였는데 전화 오신 분들 중에도 이게 통증이 있으신데 그냥 참으시는 경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이렇게 소홀히 하면 나중에 좀 증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네. 안 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미 신경 변성이 다 와가지고 신경이 다 망가졌는데도 1, 2년 지나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때 다 풀어놔도 신경 변성에 회복이 안 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허리만 아프시고 목이 아프시고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뭐 팔이 저리다든지 또는 다리가 저리다든지 다리가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대소변이 좀 약해지고 성기능이나 보행 기능 자체가 약해지신다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내용을 조금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통증이 있을 때 적극적 치료가 중요한 것 같은데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후가 좀 좋은 사례 또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네. 예. 그 57세 여성 정도면 디스크랑 협착증이 이제 막 생기실 나이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가 여러 마디가 있으면서 심한 허리 통증하고 볼록 디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 아침에 세면할 때 머리 감을 때 이게 숙일 때 아프신 통증인데 치료를 많이 하셨어도 디스크 자체가 새까맣게 변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으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내시경 레이저에 디스크 자체를 지지고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았는데요. 이 주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양쪽 엉치나 다리가 상당히 차시죠. 네.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계 증상이 안 좋고 수족냉증, 발이 차고 항상 시리고 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인상을 쓰는 거죠. 인상을 쓰면서 막 찌부리고 앉아 있는. 그래서 막 우울증도 겹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겠어요. 될 수가 네. 이런 다리로는 도저히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일도 어렵고 짜증이 나고 이런 상태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일단은 내시경 레이저를 했습니다. 상당히 빨갛게 엉치나 다리 쪽, 종아리 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고 파란색 기운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발바닥은 여전히 좀 파랗죠. 네. 그래서 발바닥 끄트머리 증상은 조금 개선이 좀 늦어요. 하지만 이렇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는 상당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같은 아주머니 같은 경우도 집안일 많이 잘하고 계시고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피순환이 잘 돼서 보행도 잘 되고 업무 그 가정 일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었으면 좀 전화를 좀 계속 또 남은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디스크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74세. 네. 예. 근데 어떻게 편찮으세요? 디스크라고 판정하신 거는 병원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 본인께서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 제가 81년도, 2001년도 이렇게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수술을 하셨습니까, 아버님? 예. 시술이 아니고 수술요. 예, 수술이요. 수술이겠죠. 아버님. 그 당시에 시술이 별로 예,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래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십니까? 예, 왼쪽 다리가 저리고, 거기서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예. 동네 그 의원에서 이제 신경 주사를 받으면 한 달 동안은 괜찮아요. 한 달 정도요. 예. 그러다가는 또 다시 이제 저리고 한 100m나 200m 가면 좀 쉬었다 가고 그래야 돼요.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신데 80년도 당시에 2번이나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 핀을 박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디스크 수술을 네네. 81년도에 디스크 수술 네네. 또 재발해가지고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디스크만 제거하시고 고정술을 하진 않으셨네요? 예. 예. 그런데 아버님 80년도 하셨으면 벌써 한 30년 정도 되신 건데요. 예, 2번을 했으니까 30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지금도 다리가 저리시다는 얘기는 뭔가 신경이 압박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보통 디스크를 제거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뼈 자체가 좁아지면 협착이 오기 때문에 신경이 또 눌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세요. 예. 그래서 최근에 혹시 MRI 같은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보행이 한 100m가 안 되시고 왼쪽 다리가 계속 저리신데 주사 치료를 맞으시면 한 달 정도만 가신다는 거는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주사 치료를 몇 번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어요.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몇 번 받으신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보통 처음에는 한 2개월에 한 번 받다가 최근에는 네네. 한 달 정도뿐이 안 갔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한 7, 8번 이상 맞으셨네요? 그거 더 맞았다고 봐야 돼요. 신경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이기 때문에 예. 계속 반복해서 맞으시면 상당히 노화에 안 좋고 또 관절염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잘 끊으셨는데요. 네. 더 이상 신경 주사만 맞는 거는 오히려 더 짧아질 겁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한 달에서 뭐 예, 갈수록 자꾸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되시기 때문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중단하시고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검사를 하셔야 될 시기 같아요. 신경 증상. 그러니까 예. 그냥 계속 주사 맞고 버티시는 게 아니고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MRI나 신경 기능 검사를 하시는데요. 예. 예전에 수술하셨던 병변에서 눌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마디에서 협착이 생긴 건지를 알아가지고 그 어디서 병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서 즉 포커스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증상을 해결하면 왼쪽 다리 증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 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검사부터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가까운 전문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좀 상담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저희 방송에 또 매주 네. 또 척추 관련된 그 전문의들이 나오시니까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해주시는 예, 게 아버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시간 예. 되면 더 상담 전화를 한번 네,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페셜로 그 전화주시는 분 한두 분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데 네. 이분이 또 저희가 당첨되셨네요. 0266710114번과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77세예요. 목소리였는데 너무 낭낭하시네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때문에 네네. 네, 본인은 몇 세세요, 그러면? 저요? 예. 53세예요. 토끼띠시죠? 네네. 네, 저랑 동갑이세요. 제가 딱 알잖아요, 이렇게. 네. 네네. 자, 저 농담 한마디 했고요. 네, 어떻게 아버님이 표현하신지요? 네. 어머님이. 어머니가 네, 어떻게 네. 표현하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하셨습니다, 따님. 4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요. 예. 예, 지금은 현재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네네. 거동도 못 하시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도 팅팅 붓고 대소변도 불편하시고 예 그런 상황으로 계시거든요. 같은데요. 4년 전에 수술하셨습니까? 네. 혹시 수술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디스크만 제거했습니까? 협착 수술하시고요. 혹시 나사목 같은 거를 넣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신경만 풀어 놓으셨군요. 네네. 그런데 MRI 찍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어머님이 거동을 전혀 못하고 네네. 예, 다리도 쓰지 못하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MRI를 다시 찍었는데 네네. 아무 이상 없다고. 뭐 신경 눌린 것도 없고요. 근데 수술인가요? 시술이었나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는 거동을 못 하셔요. 수술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예. 수술하셨다고 네. 하셨고 그 상처를 뒤에서 열어가지고 째서 현미경을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 MRI 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네. 다리가 마비가 있고 일어나지가 못하고 거동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대소변까지 문제가 있으시다면 허리 문제를 보려고 MRI를 찍는 거는 좋은데 MRI가 정상인데 정상처럼 눌려 있지 않아도 신경 손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검사를 무슨 검사를 하셔야 되냐면은 MRI 중에서 아까 그 신경 줄기가 막힌 검사 있죠. MRI 중에서 신경만 보는 검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전도.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조금만 더 하시면 이게 과연 허리에서 오는 병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허리에서 오는 경우에 MRI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내시경에 아주 적합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시경을 보는 게 아니고 MRI 중에서 신경 보는 MRI와 근전도를 하시면 원인을 한번 조금만 더 한 스텝 더 나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도 가능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환자를 봐야 됩니다. 경솔하게 방송에서 치료가 그럴 다 수 된다 이거 얘기할 수 맞습니다. 없는 게 네. 대소변 장애라든지 마비가 이미 많이 와서 위축이 돼 버렸으면 네.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특히 대소변 장애가 와버렸고 고령이시다 보면 무조건 시술로 다 된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반드시 환자를 보고 의사가 얘기를 해야지. 네, 네, 네. 예,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네. 이분도 끝나고 전화 통화 한번 더 해주세요. 이게 효심이 아주 지극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게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동엽 원장님께서는 또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네. 내 아이의 척추 위험하다 이런 또 신간도 이번에 또 내셨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건강 잘 지켜주시 기 바라고 지금까지 척추 전문 이동엽 원장과 함께 여러 상담, 척추에 대한 상담 받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